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고지를 해주셨으면 저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냐. 캐피탈을 태워갖고 돈은 자기네가 가져가고 그리고 캐피탈비는 저희가 지급하게끔 4년 동안. 원래대로라고 하면 카드 수수료 0.4%가 맞습니다. 매출 충족을 해야지만 캐피탈 대금을 페이백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페이백 자체도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제가 봤을 때 한 300만 원짜리 장비를 이걸 1200만 원 대출을 받으신 것 같다. 2025년 7월 17일 위키리크스 한국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피지 수수료에 대해서 바뀐 게 있냐. 4번이 총 피지 수수료가 빠져나갔는데 199만 원 정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6%가 측정이 됐다고. 높은 이율로 쓰고 계신 거다. 한번 알아보시라고 연락을 받아갖고. 테이블 오더를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 과도한 수수료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뭐 행사 기간이다, 열 매장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다, 홍보 기간이다, 이렇게 저희는 처음에 들었어요. 명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 아니냐, 본인이라고 생각해보시라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고지를 해주셨으면 저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냐. 잠깐 기다려라, 알아봐 주겠다 하고 한참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뭐 설명 다 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 오더 업체의 설명 부족으로 높은 피지 수수료를 내게 됐다는 것. 제보자는 이 사실을 알고 다방면으로 찾아보던 중 다른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 이 수법이 다 동일 수법이더라고요. 또 보니까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수수료 없이 뭐 그냥 해주는 거다, 행사 기간이다, 뭐 다 그런 식으로 다 현혹시켜서 다 계약을 한 거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은 캐피탈을 태워갖고 돈은 자기네가 가져가고 그리고 캐피탈비는 저희가 지급하게끔 4년 동안. 기기를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던가요? 네,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1250만 원. 저희는 10세대거든요.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웨이비아 테이블 오더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라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국캐피탈이라는 업체를 통해 금액을 대출하고 그걸 기기값으로 지급을 한 형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 기계값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준다고 하면서 입금은 아직까지 되고 있긴 있어요. 다른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런 루트로 다 진행을 다 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정당한 방식인 것일까? 위키리크스 한국 취재진은 다른 테이블 오더 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보 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지죠. 피지 수수료. 이게 그렇게 높은 수치인가요? 그럼요. 그분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카드 수수료 0.4%가 맞습니다. 그 돈은 그 돈대로 나가는 거고 또 이제 캐피탈 할부금은 할부금대로 나가는 거고.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장님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똑같은 매출인데 원래 들어와야 될 돈보다 적게 들어와가지고 이걸 확인해보니 그제서야 이제 피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실제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수료율이 높을 줄 몰랐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제보자들이 우연히 수수료에 대한 항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이상합니다. 매출 충족을 해야지만 캐피탈 대금을 페이백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페이백 자체도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계가 그래요. 공짜로 주겠다 대신에 일단 캐피탈로 자기네들이 이제 물품 대금을 회수한단 말이죠. 이 캐피탈 다 끊는 이유는 너네들이 이제 매출 얼마가 나오면은 이거 다시 너네한테 돌려줄 거야, 이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안 나왔을 때는 페이백도 못 받는다 소린데. 그러면 이제 후질 나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돈을 돌려주면서까지 캐피탈 대출을 끼게 한 것일까요? 저희가 이제 물건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캐피탈이나 이제 렌탈사를 안 끼게 되면은 가맹점으로부터 매달 그 돈을 저희가 다시 수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동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도 물건을 큰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이거를 일시에 저희가 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캐피탈이나 뭐 렌탈사를 끼긴 낍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캐피탈에 대출을 받도록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소린데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비슷한 피해자들을 상담해주고 있다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를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매출이 나오면은 페이백을 드리고 매출이 안 나오면은 페이백을 안 드리는 구조로 가는 건데, 단순하게 점주님들이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수수료가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그 돈을 내나 이 돈을 내나. 한 달에 벌 수 있는 최소 마진을 정해놓은 개념인 거네요? 네, 맞아요. 자기들이 이제 절대 손해를 안 본다라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구간 잡아놓고 계약을 해놓고 마치 장비를 공짜인 것처럼 주고, 점주님들은 나중에 가서 눈치를 챘지만은 이미 뭐 늦은 상태인 거고, 또 보통 이제 이런 테이블 오더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3년 정도의 약정을 거는데, 여기는 또 거기다 또 4년을 약정을 걸더라고요. 약정 기간도 훨씬 길고 금액도 훨씬 비싸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피해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점주님들도 어느 정도 듣고 나서 대체 이게 뭐가 남는다고 이렇게 주냐, 뭐하냐 이렇게 물어는 보세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대답들이 대부분 비슷하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홍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혹은 아까 그 점주님처럼 이벤트식으로 해서 뭐 10점포 정도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한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내갖고 점주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정당성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지금 서명을 안 하면 이 혜택을 못 받으실 것 같고, 뭔가 그런 것 같아갖고 저는 이제 서명을 하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경제 불황기 속 테이블 오더를 고민 중이던 자영업자들에게 찾아온 이벤트라는 매력적인 제안과 단 10점포 한정이라는 수량. 자영업자들 중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로 거절했겠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친구들이 살짝 찌까만 글씨로 뭐 수수료 그 유료를 적어놔요. 이렇게 살짝 2.9몇, 3점 몇몇. 계약서에다 점주님이 서명을 할 때 엄청 꼼꼼히 보시면은 안 당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점주님도 그때 가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대요. 근데 이게 장비가 막 설치가 되고 있고 하니까 점주님도 계약서 서명하고도 있고 하니까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인데, 이게 대화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점주님들이 뭐 그때 당시에 뭐 녹음을 했다던가 뭐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게 카드 수수료라는 얘기 없지 않았냐, 나의 매출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없지 않았냐, 그러면 점주님이 계약서 서명하지 않으셨냐, 계약서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 거의 10분 가까이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법들은 다 동일해요. 이분이 1200만 원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장비들 1200만 원의 반도 안 될 거예요, 금액이. 장비에 저도 그 똑같은 모델 써봤는데 태블릿에 이제 거치대까지 배터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잡아봐야 뭐 한 대당 20 정도로 잡으셔야 되는 건데, 그분이 이제 포스까지 새 거를 받으셨으니까 대충 제가 봤을 때 한 300만 원짜리 장비를 다 합쳐갖고 이걸 1200만 원 대출을 받으신 것 같다, 뭐 안내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원래대로였으면 점주님들이 그 장비를 안 사겠죠, 비싸니까. 교묘하게 장비 금액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비 공짜라고 주고 밴을 바꿔주세요라고 걔네 업체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장비값을 내셔야 된다고 해요. 300만 원짜리 1200 주고 사셨잖아요. 그 장비값 내시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가 원가로 장비를 사고 이 장비를 이제 파는 거잖아요, 점주한테. 거기는 본인들이 손해를 1도 안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점주님 돈으로 장비 사서 점주님한테 팔고 있는 거야. 파는 사람은 그 금액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파는 알죠. 거잖아요. 알아요. 거기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전화도 하루에도 막 수십 통씩 받을 거예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피지의 문제는 단순히 수수료율이 높은 것만이 아닙니다. 깜깜이요율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점주조차 본인의 수수료율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껏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전자금융거래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신용평가 같은 거 할 때 거래를 하는 행태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막 섞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금융권, 2금융권, 뭐 대부업 재거리 받는 사람, 그게 신용등급이 차이가 나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캐피탈하고 뭐 제휴가 돼가지고 받으면 신용 점수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은 것도 서러운데, 은행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시대요. 그냥 심적으로 너무 힘드신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괴롭고, 어떤 사장님도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도 못 해갖고 혼자만 소갈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 막 며칠 동안 막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뭐 큰 범죄를 저질렀나요? 이번 주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피지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에서는 이 민생 지원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매출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제품 렌탈료, 그로 인해 발생한 몇 천만 원대의 은행 외 대출, 매달 부담해야 하는 높은 피지 수수료율,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자책과 우울증까지 단순히 몰랐다고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시켜도 괜찮은 걸까요? 위키리크스 한국 강유진이었습니다.